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야심경 좋습니다. 이야기. 반야심경 이야기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번 예, 시간까지 한 게 이제 3번 했지요. 오온, 계공, 도, 일체고해. 오온이 모두 공함을 보면은 일체의 고와 그리고 바깥의 어려움, 이런 것을 모두 다 건너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오온이다.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 행식. 오온이 나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공하다. 나를 이루고 있는 이 색, 몸하고 느낌 작용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이제 추상화시켜서 지식을 만드는 작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충동들, 행동들,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는 그 상카라죠. 그것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마음작용, 식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은 고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고는 그럼 어디서 온다는 소리예요? 바로 오온이 공하지 않다. 여기에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오온이 공하다고 했을 때는 그게 오온이 공한 게 초기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무아죠. 그죠? 아트만과도 같은 그러한 실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아트만이 아니다. 그죠? 원래 의미는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적극 번역해가지고 비아를 적극 번역해서 무아라고 번역했죠. 그런 나는 없다 이거죠. 없죠. 왜냐? 내 생각 속에만 있는 거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지금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소리가 듣기 싫으면은 아예 귓구멍을 막아버려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 이어폰은 귓구멍을 막을수록 더 잘 들립니다. 왜 그러냐? 이 이어폰이 골전도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 하는 거는 사실은 귓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그대로는 소리의 음파가 귀에 고막을 울리고, 고막을 울린 게 진동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뼈 속에 있는 세반고리관 이쪽에 가가지고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그 전기신호가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이거는 무슨 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듣는다라고 말하는 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귓구멍을 막아버리면은 고막이 진동을 못 하겠죠. 그죠? 하지만은 고막에 진동하는 그 진동을 이 뼈를 통해 가지고 진동을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뼈 속에 있는 삼방교관은 그대로 진동을 해서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뇌에다가 주면은 귀를 막아도 귓구멍으로 들었을 때하고 똑같은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이어폰을 한번 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귀만 그럴까요? 그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그죠? 눈으로 들어온 빛 알갱이의 신호가 망막에 맺혀가지고 이 망막에 거꾸로 맺힌 거를, 그죠? 그걸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뇌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뇌라는 거는 그 딱딱한 뼈 속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잖아요. 거기서 이거는 보는 게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아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망막에 맺히는 전기신호, 그죠? 이 신호를 앞으로 만약에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은 눈을 감아도 본다 이거죠. 그게 현대 이제 사람 외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비행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데서는 레이더 전파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도 꼭 우리가 눈하고 연관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본다, 듣는다, 또 그러한 오감에 바탕해 가지고 이루어진 모든 지식들,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경험으로 우리끼리 이런 것을 본다 그러고 본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우리끼리 합의에 의해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듣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가 보면 우리끼리 세상도 뭐 우리 생각 구조하고 비슷하게 돼 있을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왜 이러지? 이러면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가지고 서로 다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색수상행식에서 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의 영역에서 충돌이 일어나다가 보니까 바로 뭐 편가름이 일어나고, 그죠? 편가름의 내 편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부처님의 무아라는 표현에 의하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본질이 아니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것에 해당되는 거에서 충돌을 느낀다 이거지. 그렇다고 보니까 진영 싸움이 벌어지면은 그냥 팍삭 수십 년 인연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왜? 그 형성되어 온 그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그거 자체가 이루어진 거가 아까 제가 소리를 듣는다, 무엇을 본다는 거하고 똑같이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편의상으로 본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듣는다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 뿐이었어요. 그 합의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하고는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라 했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보는 방법이 바로 연기다 이거죠. 연기. 그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건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적인 이름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불변의 개념이 있느냐? 연기적으로 보면 없죠. 모든 거는 전부 다 임시적인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임시적인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공이다 그랬을 때는 임시 이름이다 해서 가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짓 이름. 그죠? 그냥 편하게 쓰자고 이름을 붙이는 거이지 그것에 있는 그대로의 인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공의 자리, 그게 뭐냐? 그것이 초기 불교로 따지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완전한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는 뭐냐 했을 때 초기에서는 이제 전승적으로 내려오는 게 저는 그것이 우리 불교의 집단지성이 만든 작품으로 봅니다마는 깨달음의 전날 숙명통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중생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 하드웨어에 갇혀 있고 현재의 변화한다는 변화를 느끼는 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느끼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데 부처님은 이 시간의 한계를 벗어났다 이거죠. 그 다음으로 한밤중에 깨달으신 것이 천안통을 했지요. 그렇다면 천안통이라는 것은 하늘눈. 우리 육신의 눈은 요거밖에 못 보지만은 하늘 눈은 모든 공간이 다 열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만 본 게 아니라 딴 공간도 봤다. 그 다음에 궁극적인 깨달음을
누진통이다. 이렇게 말하죠. 누진. 세는 것이 없는 완전한 지혜. 그죠? 부족함이 없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건 뭐겠어요? 이렇게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거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 한계 속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파워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우주선을 쏘면은 이제 지구 인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뭐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인력 탈출 속도는 뭐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은 우리가 로켓을 완성해 가지고 그 중력 탈출 속도를 능가하는 가속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 봐야 떨어집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인력이라는 한계 속에 갇힌 거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누진통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러니까는 이게 무슨 그 헛소리냐, 뭐 상상 속의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뭐 워낙 뭐 과학이 발달을 했으니까 비유를 과학으로서 충분히 들 수가 있지요. 그죠? 얼마가 아니고 오래됐다 벌써.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이제 5차원 공간, 타서렉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중력 방정식을 풀어서 이것을 이제 과거로 가가지고 딸내미한테 톡톡톡 해가지고 이제 모르스부호로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딸내미가 그것을 나중에 받고 그 중력 방정식을 풀어서 이래가지고 지구의 위기를 풀고, 지구가 딴 데로 이주도 하고, 이런 중력장을 하여튼 뭐 이제 저거 돼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게 나와요. 이건 뭐냐 이거죠.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죠? 이제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잖아요. 그걸 1차원이라 그래요. 1차원에서 선에서 선을 보면 서로가 보일까요? 선이 안 보이고 점만 보이겠죠. 그죠? 점도 안 보이지. 크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이 움직이면 면 2차원이 됩니다. 평면이 되면 평면에서 상대방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죠? 선이 보이죠. 상대방은 선으로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 보일 수 있는 거는 1차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3차원. 그죠? 이 면이 움직이면 공간이 3차원이 되잖아요. 그럼 3차원에서는 뭐가 보여요? 2차원이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평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우리 도반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도 그냥 평면이에요. 망막에 맺히는 삶은 그냥 평면이에요. 그거를 뇌가 입체로 해석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평면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차 모든 게 3차원을 사면서 2차원만 보이니까 한 면밖에 못 보는 겁니다. 동시에 앞뒷면을 못 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3차원에서 3차원 공간이 움직인 4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4차원에서는 모든 게 3차원으로 보이겠죠. 그죠? 4차원 세상에서 보면은 3차원을 보면은 우리들이 앞뒤, 위아래를 동시에 볼 겁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입체를 구성해 내지만은 4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한 방에 전부를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지금 얽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4차원을 살지요. 그죠? 그러니까 5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과거의 시간을 넘나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전체가 다 보입니다. 바로 그런 식의 이제 비유가
그것을 이제 뭐 영화로 만든 게 인터스텔라죠. 거기서 뭐 중력이 센데 뭐 한 10분 갔다 왔는데 우주선에서는 20년 동안 박산들 갔다 이렇게 되고 마침내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 딸내미는 이미 이제 100살이 넘어가지고 할머니가 돼서 그런 거. 시공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차원 더 높으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비유가 그것이 바로 숙명통과 천안통이고 그것을 자유자재롭게 넘나들 수 있는 한계를 초탈한 그것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승경전에 보면은 이제 법화경도 그렇고 화엄경, 특히 화엄경 보면은 부처님의 빛이 닿는 데마다 모든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에서 중생의 삶이 드러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모든 시공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통으로 마음 놓고 보니까 부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잘 압니다. 그죠? 나는 나의 지금 일이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했을 때 내 지식으로 평면적인 기억을 지금 업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끌어내 가지고서는 지금 문제를 해석하지만은 부처님은 아까 숙명통을 했다 그랬죠. 시간의 공간을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도 동시에 바라봅니다. 앞뒷면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의 고민을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 닿는 사람은 그냥 한 번에 모든 고가 풀리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이 되었다 이거죠. 궁금증이. 그래서 초기에 그렇게 교단이 급행창을 한 거죠. 그건 뭐냐? 부처님과 누대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쏙쏙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평면으로만 보는 사람한테 전체를 보는 사람의 말 한마디. 그러니까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고를 해결해 줬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깨달음의 이제 내용, 경지,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초기 불교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게 그런 이제 세 가지의 신통입니다. 세 가지의 신통. 그렇다면은 그렇게 신통에 이르는 생각 방법이 연기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 하나의 판단이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을 세분해가지고 나눈 것이 12연기죠. 그죠? 고가 일어났다. 그럼 이 고가 왜 생겼을까? 했을 때 최초에 박지 않은 판단이 있었다.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다. 잘못 판단한 거죠. 덜 본 거죠, 있는 거를. 덜 본 거에서 행위, 충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마음작용에 규정을 했고, 그 규정한 걸 가지고 명색, 개념을 붙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마침내 이것은 뭐다라고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집착을 해서 딱 일을 하고 보니까 뭔가 삑사리가 났다. 그죠? 삑사리가 났으니까 그게 뭐예요? 고죠. 그죠? 그래서 이루어진 거는 또 깨지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우비곤의 생로병사가 그렇게 나온다. 이게 이제 12연계의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승에 와가지고, 대승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공. 그죠? 비었다 이거죠. 비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 새롭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모든 차원이 여기서 비롯되고 모든 사연이 여기서 비롯된다. 그것이 바로 공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을 해석할 때 우리가 거기에 공간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인식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괄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목적은 존재론을 밝히는 게 아니고, 그죠? 바로 고의 해결입니다. 고의 해결. 고의 해결로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의 해결을 하려면 가장 근본이 뭐냐? 오온, 내가 공하다. 여기에서 나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 이것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제법 공상. 이러한 모든 법, 존재나 현상의 공의 모습은, 공의 속성은, 그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했지요. 이 세 가지로 요약하는 목적이 뭐냐? 도일체고액하기 위함입니다. 도일체고액. 이러한 지식을 알아가지고 나의 고가 해결이 되지 않고 그거 참 아주 고상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만 안다면은 그것은 다시 상즉시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나하고. 그래서 뭐 불교와 과학의 관계에서도 불교적인 것을 과학으로서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그것으로서, 그죠? 도일체고액을 했느냐? 도일체고액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불교는 아닌 거지요. 그죠?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고를 풀기 위함이다. 그럼 고는 어디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까 12인연에서 무명에서 일어난 겁니다. 무명. 그죠? 그럼 고가 일어난 판단을 바꿔야죠. 내가 알고 있는 판단 근거에 부족한 걸 고쳐야죠. 그래서 내가 이런 면만 봤다면은 이런 면도 봐야 되고, 그죠? 옆면도 보고,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이렇게 다시 나를 바꿔야죠. 내 생각과 세상이 차이가 났을 때 세상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학에서는 항상 이걸 해요. 실험 결과와 학설이 차이가 났을 때에는 학설을 바꿉니다. 기존 학설로 이 실험 결과가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사는 데서는 있는 그대로 하고 나의 생각 구조가 잘못됐을 때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를 바꾸려고 안 그래요. 자기 생각의 틀, 그죠? 학문으로 따지면 기존 학설이죠. 안 바꾸려고 그래요. 천동설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천동설을 안 바꾸는 거예요. 지동설에 수많은 관측 자료가 나왔는데 천동설을 안 바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가 생기는 거예요. 고가. 지동설 말하는 놈 입을 다물어야 돼. 이제 입을 다물게 해야 되고, 나 자신도 천동설을 의심하면 안 되고, 이런 고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고가 안 생기려면은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문명이었구나.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해서 연기적으로, 그죠? 그럼 부처님 같이 시간을 넘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는 공간은 못 넘으니까 입장의 차이를 넘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똑같은 문제를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우선 문제를 보고 출제 의도를 살피고 여기에서 중요한 지식은 뭐다.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쭉 내리 찾아 나가는 거고 학생 입장에서는 그냥 문제 보고
그냥 아는 거 가지고 막 우물딱주물딱 풀라고 구조를 안 보고 자기 지식 가지고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공이라는 입장은 뭐냐 했을 때 연기적인 생각으로 공으로 바라보는 모습. 첫 번째가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 그러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았다. 말을 바꾸면 뭐예요? 그냥 지금 여기 그대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대로다 이거죠. 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한계 속에 갇힌 겁니다. 멸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한계가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계로서의 나의 삶은 깨진 것. 이것이 그 나의 죽음이에요. H2O가 물인데, 그죠? 물을 나라고 생각했으면 물이 얼음이 되는 순간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순간에 액체의 물은 죽은 거예요. 그죠? 또 액체의 물이 수증기로 기체가 되면 기체는 죽은 거예요. 그걸 물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래가지고 H2O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다가 보니까 물이 액체가 되든 얼음으로 고체가 되든 기체로 수증기가 되든 구름이 되든 바닷물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다. 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얼음이 되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H2O의 죽음은 뭐가 있을까요? H2O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죠?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그렇게 결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딱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누진통을 했다 이거지. 깨달았다 이거지. 깨닫고 보니까 아니 이게 나라는 게 이게 수소하고 산소의 이렇게 생긴 구조적인 결합이네. 그럼 내가 뭐지? 하고 보니까는 이제 수소하고 산소 결합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이제 분자를 떠나가지고 원자 단위의 내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물이 딴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딴 인연 맞아가지고 그렇게 변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슬퍼하지 않아요. H2O가 죽었다고. 에? 물이 얼음 됐다고 나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H2O 구조가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분자 단위를 떠나가지고 원자 단위를 나라고 생각했다고 할 때는 나의 삶의 영역은 어마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원자 단위도 이렇게 뭔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만들고 있는 인연이 있단 말이죠. 그죠? 수소 원자를 이루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 단위도 내가 탈출을 해보겠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소립자 단위까지 그 인연까지를 내가 파워가 있어가지고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되는 겁니다. 온 우주 전체. 그죠? 에너지가 빛으로도 됐다가 그 에너지가 다시 물질로도 됐다가, 그죠? 물질과 비물질의 한계를 내가 초월해버리는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비유를 한 단계 더 나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빅뱅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그죠? 빅뱅 이전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지만은 시간이 빅뱅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어쨌든, 그 뭐 지금까지 이론에 의하면은 그 뭐 양자요동에 있다가 거기서 약간의 미세한 어떤 어긋남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물질과 반물질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됐다는 이런 썰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공의 면에서 봤을 때, 부처님의 대각의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의 나의 그러한 본래 모습은 그러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한계를 엄청나게 벗어난 그런 존재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액체로 해서의 물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집단에서는 그게 통해요. 근데 조금 더 똑똑한 데 가면은 H2O를 자기라 그래요. 그럼 또 H2O끼리 또 이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맞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맞다 하는 것이 연기적으로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럼 그 모든 거는 뭐죠? 끊임없이 생멸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이런 괴로움이 아니고 나의 수많은 변화 과정의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사는데 거기에서 무슨 본질적인 고통이 있겠어요? 억지로 내가 사라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구애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구애받지 않고 그가 없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무아의 인식에 바탕해서 나 자신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지견을 가지고 모든 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만 알아봐야 어차피 중력을 탈출 못 합니다. 중력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죠. 근데 물질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지요. 그죠?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누진통,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까이 가는 수행의 힘이죠. 그래서 한계 속에 갇히지 않았을 때의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불생불멸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멸 속에 갇혀가지고 생멸이 한계된 존재로만 파악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지 마라. 나의 한계를 엄청나게 넓히고 내가 이런 크나큰 존재인데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은 현재의 한계에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 생각의 한계가 벗어난 만큼 큰 나로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불생불멸, 이 자리, 영원한 이 자리에서의 항상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성계에서 표현을 한 게 구례부동명의불이잖아요. 법성계의 맨 마지막이 옛부터 지금까지 부동, 움직임 없음,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차원이 비롯되고 모든 게 비롯되고 모든 삶의 양식이 비롯되는 그 자리를 회복해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무한의 모습으로 나는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여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최승업자, 대승기심론은 그렇게 말하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이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서로를 이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왜?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멸의 어떤 기준에 편에 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불생불멸 다음에 불구부정은 뭐냐? 불생불멸이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이라면은 불구부정은 더럽고 깨끗하다 이거죠. 그죠? 우리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판단 근거,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아, 더럽고 깨끗하다가 어디 있어요? 변화의 한 과정인데 그거를 왜 더럽다고 생각해요? 내 편이다, 남의 편이다.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린 요새 전부 다 자원 재활용하잖아요. 생활에서 필요 없으니까 쓰레기예요. 그래, 쓰레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버리니까 더러워요. 그런데 더럽다. 이거를 빼고 있는 쓰레기의 물성을 분석을 하고 거기의 이제 물리적인 구조나 화학적인 구조를 딱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면은 거기의 최소의 비용으로서 딴 물질로 바꿔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더럽다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깨끗하다고 보존을 하고 이걸 안 바꾸려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이 자원 재활용을 우리 삶에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업의 재활용이죠. 업의 재활용. 내가 어제까지 이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인연을 잘못된 인연을 만나가지고 오늘의 장애를 만들었다.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되죠. 절망을 느끼죠. 그런데 어제까지 만든 요 업의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로 따지면은 화학구조나 물리구조, 여기에다가 딴 거를 첨가하면은 지금의 장애로 만든 내가 힘들다고 고라고 생각하는 요것이 방향을 틀어서 바뀔 거 아닙니까? 재활용으로 새로운 물질이 나오듯이. 결국은 불구부정이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이라고 본다면은,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업의 재활용이에요. 그죠? 살아온 나의 모든 것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갑갑한 이제 힘든 상황에 단 하나의 도움이 딱 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찾고 또 선후배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고가 없으려면은 우리가 살아온 업에 대해서 불구부정해라. 이거죠.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이렇게만 살아야지. 더러우니까 내버려야지. 부정을 하지 말자 이거죠. 나 자신의 업에 대해도 그렇게 재활용을 합니다. 불구부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어제까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시간의 차원을 이렇게 늘려보면은 얼마나 사이 좋았던 사연이 많았어요. 그죠?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서로가 좋아가지고 거리가 있을 때에는 남녀가 서로가 합치기 위해 가지고 거리가 있을 때는 서로가 같은 점만 찾아요. 그래서 같은 점만 찾으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나하고 이런 면이 좋구나. 나의 이런 면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래가지고 서로가 막 좋아하고 칭찬하면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 됐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점만 찾는 거예요. 같은 거는 당연하니까. 다른 점만 찾다가 보니까 깨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혼 3년 이내에 뭐 3분의 1이 이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불구부정은. 그죠? 저 사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기에서 부처님 숙명통 하셨듯이 이렇게 시간의 폭을 넓혀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가까이 가기 위해 가지고 서로가 같은 면을 찾기 위해 가지고 노력했던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가. 그 인연을 재활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지금의 이 고가 딴 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부증불감이 우리한테 전해질 수 있는 가르침의 하나, 제가 발견한 하나 정도 됩니다. 딴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또 발견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부증불감이잖아요. 그죠? 부증불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듦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자리로서 완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완전하기 때문에 뭐예요? 고가 없는 거예요. 고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감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채워야죠. 저 사람은 뭔가 모자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거죠. 지금 그 사람 내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내 속에도 다 있고 저기도 다 있다. 그렇게 고를 해결하라. 이것이 부정불감이에요. 부처님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중생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지혜와 모든 공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꺼내 쓰는 거는 전부 다 이상한 것만 꺼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안타깝죠. 우리가. 애틋하지요. 그래서 그게 대비심이에요. 연민이에요, 연민. 네? 참 애틋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볼 때 우리가 부처님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처님으로 믿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네? 또 끊임없이 인연이 맞닿으면은 파장이 부처님 파장하고 맞닿으면은 알려주는 거예요. 네? 너 부처 맞아. 이렇게 스스로를 한계를 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스스로를 규정을 하잖아요. 한계 속으로 가두잖아요. 한계 속으로 가두니까 모자라는 게 있고 늘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모자라는 거는 밖에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밖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무슨 탓이다, 때문이다. 네? 이렇게 되고 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다 알잖아요. 뭐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었을까요? 그냥 한계 효용이 최대가 될 그 한순간이 있었을 뿐이죠. 그죠? 그 한순간 지나면은 그렇게 원했던 거는 당연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찾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진짜 이 자리가 자기 꿈의 자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도 저 선배만큼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나요? 아니죠. 우리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는 모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자라니까는 늘어나고. 바로 증감의 생각작용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공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고를 벗어나는 공의 모습으로 이렇게 불생불멸, 굴구부정, 부정불감, 그죠? 이것을 오온계공에 이어가지고 반야심경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반야심경의 편집자들이 참 정말로 애 많이 썼다. 네? 압축적으로, 구조적으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모자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강론으로 가자 하는 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무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것은 고가 없는 거예요. 두카가 없어. 불만족이 없는 영역인데 그 불만족이 없는 완전한 영역은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또는 우리들의 생각의 틀, 이런 것들을 전부 포괄하는 그러한 전체로서의 그 자리인데, 그 전체로서의 그 자리를 속성을, 고를 풀기 위해서 요약을 하면은 불생불멸,
이것은 변화의 한 과정일 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새로 한계 속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죠? 불구부정. 더럽다, 깨끗하다는 이 가치 판단이나 옳다, 그르다라는 지식 판단의 한계를 초월한 거다. 이거죠. 그것은 전체를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다. 다음에 부정불감.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는데 있는 데서 찾지 않고 쓸데없이 밖으로 찾으면서 스스로를 모자란 존재로 규정하고 스스로를 나은 존재로 규정을 한다. 그런 것이 고를 만든다. 바로 이런 세 측면에서 요약을 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무슨 모든 면에서 화도 안 나고 항상 만족스럽고 모든 변화에 대해 가지고 껄껄 웃고 그런 여유로운 큰 삶을 살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조건을 걸면은 그 조건건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내가 화도 나는 거고 누가 또 이렇게 칭찬을 하면은 그 칭찬 패러다임에 조건 반사를 해가지고 아 기분 좋다 하고 이제 또 뭐 아주 즐겁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화를 나고 즐겁더라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아 내가 이렇게 상대의 패러다임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상대의 패러다임대로 맞서줄 필요도 없고 상대의 패러다임에 다양하게 내가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여유입니다. 지금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내가 아닌 더 모든 패러다임에서 자유로운 나, 큰 나지요. 바로 큰 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꼭 무슨 부처님의 깨달음까지 안 가도 항상 조금의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뭐 회사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이제 신입에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신입 생각이 다르고 신입 때 봤던 거하고 뭐 과장 때 봤던 거하고 부장 때 봤던 게 생각이 다 넓어지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지금 생각의 틀을 이것이 전체가 아니다. 항상 내가 자각을 하면은 항상 여유는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생각의 한계 속에서 생로병사는 하지 않는다. 덜 한다. 고에서 어느 정도 풀린다. 그죠? 덜 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 당장, 오늘 당장의 삶에서부터 뭔가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가르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